안녕하세요, 루이즈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스타일링 제안을 해드리고 또 그걸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K-스타일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 구독해서 자주자주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 바로 무형문화재 작품 하울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시도한 유튜버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옛날부터 구독해왔던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부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를. 지금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부채에 관련된 장인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왔고, 그 중에서도 제일 기술력이 좋으시고 철학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신 장인분의 작품을 계속 사왔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산 이 작품들은 순전히 제가 학생 때 장학금이나 이제 인턴 같은 걸 하면서 얻은 조금씩 모아서 간신히 하나 사고, 또 조금씩 모아서 간신히 하나 사고, 이렇게 모았어요. 저는 그만큼 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하울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를 여기다가 들렀나 총 계산을 해보았더니, 제가 선생님과 굉장히 인연이 좀 깊기 때문에 할인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정가로 따지니까 약 280만원 정도를 제가 부채에 썼더라고요. 와우. 어디 부채냐면요, 전라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신 엄재주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샀고요. 이 엄재주 선생님은 아버지이신 엄주원 선생님께서도 부채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계속 전승을 받아서 또 현대에 맞는 다양한 부채들을 만들고 계시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부채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또 찾아서 부채에 접목하고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작품 보여드리기 전에 엄지주 선생님 작품을 사게 되면 이렇게 부채 함을 주시거든요. 보면 여기 합죽선이라고 써있고, 무형문화재 10호 선자장이라고 써있습니다. 자개로. 이 케이스에 든 작품을 사신 분들은 이제 엄재수 선생님의 정품을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짜가도 있거든요. 짜가가 은근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샀던 친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첫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깊은 친구인데, 이 부채를 살 때 제가 진짜 감회가 새로웠어요. 물론 그 엄재수 선생님의 작품 철학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런 철학들이 저한테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저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맞아요. 근데 작품을 사겠다라고는 선뜻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학금이나 이런 게 모이게 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부채를 정말 사기 위한 목적으로 부채를 하나하나 만져봤는데, 그때의 느낌은 진짜, 여러분 그 해리포터 다들 보셨죠? 저는 진짜 해리포터 덕후인데 그 해리포터에 보면 지팡이를 파는 이렇게 상점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엄청 많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근데 그 지팡이 중에서도 자기한테 반응하는 최적의 지팡이가 단 한 개잖아요. 약간 그거를 찾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부채를 하나하나 쥐어줘 보시거든요. 제 성향, 제 성격, 그리고 제 용모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저한테 어울리는 부채를 몇 가지 선별해서 한번 만져보라고 해주셔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쥐어봐 주시는데, 처음엔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한번 펼쳐서 만져보고, 또 이렇게 부채질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하나 만져보는데, 이렇게 만져보다가 나한테 딱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좀 내 거 같은데?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는 엄지 선생님이 만드는 작품들 중에서는 되게 크기가 작은 친구예요. 25cm고 살수도 별로 많지 않아요. 살수가 23개예요. 근데 보통 한 30개 정도로 만드시거든요. 살수가 굉장히 작은 부채고 얘는 합죽선입니다. 합죽선이 뭐냐면 이 안에 속살이 두 겹이 붙어있는 걸 합죽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바로 그 합죽선이고 얘는 반죽이라고 반점이 있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겉대를 만들었어요. 원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반점으로 만든 부채는 왕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부채였거든요. 최소 후궁 정도까지, 후궁까지 사용할 수 있던 부채가 바로 이 반점이 있는 부채인데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이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계승이 많이 안 되면서 반점이 있는 대나무조차 수요가 사라지게 됐었는데 엄재순 선생님께서 그거를 좀 찾아서 이렇게 작품화를 다시 하셨어요. 그 점에서 저는 이 부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부채의 끝부분을 선두, 부채 머리라고 해서 부채선, 머리두 해서 선두라고 하는데 얘 또한 인터넷에 합죽선이라고 찾아보시면 끝에가 뾰족한 부채들이 거의 99%일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 되게 둥글죠. 얘도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까지만 해도 이런 승두, 얘를 승두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님의 머리 같다 해서 승두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채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왜냐면 만져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손에 걸리는 것도 없고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일제강점기가 넘어오면서 얘도 사라지는 추세를 보여요. 그래서 엄재순 선생님이 부채 장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얘를 다시 복원한 게 바로 이 승두선입니다. 저는 승두선만 사용해요. 이게 손에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귀엽달까? 그리고 얘 제일 큰 특징은 붙이면 향이 나요. 제가 부채를 붙이고 있으면 진짜 뻥 안 치고 한 대여섯 명이 저한테 다가와요. 하면서 여기에 사향 들어갔다 하셨고 백단 또 뭐 들어갔다 했더라. 어쨌든 옛날에 쓰던 향들을 좀 이렇게 조합해서 부채에다 한 번 더 입히셨거든요. 그래서 부채질을 할 때마다 이 향이 되게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진짜 향수가 필요가 없어요.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매듭 또한 이거는 엄재순 선생님 만드신 건 아니고 다른 장인분한테 이 부채에 어울리는 선추를 만들어 달라라고 외주를 해서 작업을 한 선추입니다.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추입니다. 이 친구는 정가로 했을 때 100만 원인 부채입니다. 엄재순 선생님 만드시는 부채 중에서는 막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한 준작품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사게 된 큰 계기가 뭐냐면 얘는 유물을 똑같이 복원해서 만든 친구예요. 근데도 지금 기존에 있는 부채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형태거든. 지금 현대 부채 시장에서. 그래서 뭔가 또 되게 와 이거 우리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라져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비율이나 형태가 유물을 똑같이 따라한 그런 케이스. 보면 만지면 진짜 제 손에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이게 첫 부채라는 거에 되게 의의가 컸던 그런 친구입니다. 두 번째 부채 보여드릴게요. 얘는 올해 작품인데 엄재순 선생님께서 조금 특별한 시도를 했던 부채예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부채처럼 이렇게 유물 복원 같은 느낌으로 하신 게 아니고 기존에 없었던 기법을 좀 차용을 해온 부채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엄재 선생님한테 이번 시리즈를 구매하고 싶다, 저에게 맞게 하나 제작해달라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에 맞는 그립감, 저한테 맞는 살수, 저한테 맞는 크기로 커스터마이징 해주셔서 만든 부채입니다. 색깔도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진짜 저는 이 부채를 만나자마자 진짜 이것도 해리포터로 비유를 하자면 호크룩스를 만난 기분? 이거 뭐 또 하나의 나를 만나는 기분?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또 보시면 얘는 하나하나 이 색깔 들어간 부분들이 다 57이거든요. 얘를 뭐
기존에 파는 보라색 오칠 갖다가 칠하신 게 아니고 직접 색깔을 제조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색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게 명품의 맛이죠. 겉대 부분은 솥불로 만들었거든요. 횡성에 있는 한우 솥불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보시면 은은하게 보라색이 보여요. 은은하게 보라색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오칠은 어느 정도 접착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한번 오칠을 해서 그 오칠에다가 솥불을 이렇게 씌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칠의 접착성으로 붙인 솥불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솥불이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보랏빛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보랏빛이 보여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또 저한테 맞게끔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차고 있는 부채입니다. 얘도 승두이고요. 저는 승두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거보다는 1cm 더 큰 26cm고 얘도 23살짜리 부채입니다. 제가 올해 23살이고 내년에 24살이 되는데 23살 졸업을 하는 기념으로 산 23살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나를 표현하는 부채? 그래서 샀던 부채이고 이 선추는 원래 이 작품에 달려있던 선추는 아니고 이 작품이 원래 달려있던 선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추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예쁘긴 한데 잘 차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무거운 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좀 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께서 만들어주신 선추를 우선은 차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얘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훅훅 가요. 얘는 약간의 실험이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하자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마추어 같은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하자가 조금씩 있어요. 그 애호가들만 알 수 있는 좀 약간의 결함 같은 게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저한테 되게 뭔가 영감을 가져다 준달까? 뭔가 그런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결함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얘는 가격이 150만 원이었어요. 정가로 했을 때. 150만 원 부채고 이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이 선추를 하나씩 딸려서 주시잖아요. 이 선추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샀긴 했지만 이 두 개를 합친 가격만큼의 비싼 부채도 또 있어요. 제가 산 부채들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향이 나요. 얘 향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들고 다니면 인싸 인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부채 관련된 액세서리? 부채 액세서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짜잔! 너무 귀엽죠? 얘는 뭐냐면 패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패철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침반 같은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선추에다가 패철, 뭐 침통, 그리고 뭐 향낭 이런 좀 실용적이면서도 좀 사치스러운 것들을 선추에 달아서 자신의 권위나 그런 걸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철입니다. 지금 저는 얘를 선추로 제작은 하지 않았고 그냥 모셔만 두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이제 조각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패철이고 앞에는 사슴이랑 대나무가 있고 뒤에는 잉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추를 주문 제작 의뢰를 조만간 할 예정인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아서 차고 다니면 진짜 파워 인싸. 얘는 손으로 직접 다 깎아내기 때문에 가격이 30만 원인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제 부채 하울이 끝이 났는데 약간 저가 이런 작품들을 사는 거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